단국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예비 단대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4학년도 기준 교과 전형 50%급 평균은 2.30등급, 70%급 평균은 2.42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89등급, 70%급 평균은 3.03등급입니다. 자, 50%컷, 70%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컷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엔 어땠을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컷은 다음과 같았고요. 실제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다음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반고 합격선까지 살펴봤는데 합격선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 다시 말해 내신 100%로 선발하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6입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은 예체능학과를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영수사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신 100% 반영하고 최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인데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에는 핵심적으로 봐야 될 큰 전형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 반영 방법의 변화입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가 변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25학년도까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국수영사, 국수영과 국수영사과로 나뉘던 교과 반영 방법이 예체능 제외 국수영사과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교과별 반영 비율의 폐지입니다. 단국대는 독특하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유리하게 평가받았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은 다른 교과 전형처럼 평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진로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과목 반영해서 전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성취도 B를 평가하는 환산 등급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고 혹여나 B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가져갑시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는 종합전형 2개를 운영하는데 먼저 DKU 인재전형 면접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면접형에서는요, 서류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로 선발합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가 뭐냐? 우선 학업 역량은요, 해당 학생의 성적은 어떠한지, 또 이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또 학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진로 역량은요, 지원할 전공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이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 활동 경험이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요,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규칙을 준수했는지,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진로 역량을 45%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학업 역량 역시 35%로 진로 역량이랑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이 두 역량 합치면 무려 80%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업, 진로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전반적인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108명에서 2026학년도 199명으로 91명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대부분의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특히 인문 계열 중에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리인문학과의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까지는 면접형과 서류형 모두 선발했다면
올해는 면접형에서만 선발하고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면접형의 경우에는요, 전형 전반의 모집 인원 증가로 인한 입결의 소폭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의 전형 방법은요, 서류 100% 그러니까 생기부 100%를 선발하고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서류형도 우리가 서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요,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로 선발합니다. 면접형이랑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평가 반영 비율이 바뀌었네요. 학업 역량이 45%로 많지만 진로 역량도 35%로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두 역량을 합치면 80%다. 따라서 면접형을 준비하건 서류형을 준비하건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둘 다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해서 단국대 종합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DKU 인재 면접형 서류형 두 개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형과 서류형의 서류평가 반영 비율이 다르다고 준비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모두 학업, 진로 합치면 80%나 되니까 학업, 진로 둘 다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면접형의 경우엔 올해 대부분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성적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국대를 지원하기엔 성적이 다소 부족했던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자,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 학생들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함 6 최저 있으니까 요거 충족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올해부터 국, 수, 영, 사, 과 반영인 만큼 인문 계열은 과학, 자연 계열은 사회교육 과목도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이더라도 2등급 후반까지는 성적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DKU 면접형 서류형 어딜 준비하건 제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역량 모두 우수한 학생이 긍정적 평가받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DKU 면접형은 모집 인원이 확대돼서 입결 소폭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이라면 전략적 카드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충분한 합격 기회를 아쉽게 놓친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양질의 정보로 찾아올 테니 같이 힘내보자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